안녕하세요. 달달제이 안효정입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맨손으로 수천억 원을 만든 부자가 앉아있다면 어떤 질문 하시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되셨어요? 종잣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투자는 어디 하셨는지, 그리고 저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실제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배우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돈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 책이냐고요? 이 책을 쓴 김승호 회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김승호 회장은 한인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그룹 스노우폭스그룹의 회장입니다. 근데 이 스노우폭스는 연매출 1조 원의 목표를 이루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자본이 있었던 사람이냐? 금수저냐? 아니라는 거죠. 대학 중퇴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흑인 동네 식품점, 이불가게, 한국식품점 이런 여러 가지 작은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마어마한 성공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에서 돈의 여러 속성을 실제로 자세히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지금껏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돈의 여러 가지 속성, 돈에 대한 철학, 돈, 부자에 대한 여러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저에게 자극이 됐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만 꼽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주식이 좋을까? 한 번쯤은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있는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최상위 부자는 어떻게 답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부동산 투자자와 주식 투자자를 각기 다른 투자자로 이해하지만 그런 분류 방법이 옳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보수적 안정성을 좋아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공격적 고성장을 추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도 임대 수익 기준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시장이 있고 개발을 통해 수익을 만드는 시장도 있습니다. 임대료 중심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 시장으로 치면 배당 우량주에 투자하는 사람과 같은 성향이래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 시장으로 치면 유망 테마주에 투자하는 사람과 같은 성향이라고 합니다. 즉, 투자 시장의 구분으로 투자자 성향을 나눌 것이 아니라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나눠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구나 라는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같은 주식을 사고 팔아도 한 사람은 회사와 동업을 하는 경우이고 한 사람은 앞에 사람에게 사서 뒷사람에게 파는 유통 거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적 투자를 하는 사람은 좋은 트레이딩 시스템과 거래량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어느 회사인지 또는 회사의 장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수 없대요. 그래서 주식 입문 초보자들이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사도 될까요? 이렇게 주식에 대한 질문을 해도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자신이 트레이더, 중개자인지 인베스터, 투자자인지를 알아야 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질문자가 트레이더인지 투자자 성향인지 알고 대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사람이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이 주식시장을,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섣불리 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주변에 의도치 않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조언을 듣고 성공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조언을 듣고 실패하면 원망을 듣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에게조차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 묻기 전에 물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하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왜 물으면 안 되는지도 스스로 알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부동산이 좋은지 주식 투자가 좋은지라는 질문이 얼마나 부끄러운 질문인지도 알게 된다. 이것이 부끄러운 질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당신은 투자할 기본 자격을 갖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하기 이전에 내 투자 스타일, 상대방의 투자 스타일을 알아야 되고 내가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공부를 열심히 한 후에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내가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를 한 후에 우문이 아닌 현문을 던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쿼터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적 투자가 워런 버핏의 검소함과 소탈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무려 110조 원의 재산을 가진 워런 버핏은 62년 전에 30만 1,500달러에 구매한 자택에서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의 검소함을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이 김승호 회장은 따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법칙, 쿼터 법칙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 쿼터는 영어로 4분의 1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동일한 수준의 경제력이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의 쿼터 수준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만 달러를 벌면 2만 5천 달러의 수입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100만 달러를 벌면 그 중에 4분의 1인 25만 달러의 수입을 가진 사람처럼 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쿼터 법칙은 검소함과 사치 사이에서 기준을 만들어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기준을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년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수입 없이 3년을 살 수 있다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래요. 또 다른 이유는 수입이 늘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에게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쿼터 법칙이 가장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부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쿼터 법칙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 쿼터 법칙을 읽고 나니까 제 기준에 맞지 않았어요. 저에겐 사치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장바구니에서 삭제했습니다. 이 쿼터 법칙을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굉장히 명쾌한 법칙이었어요. 세 번째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네, 여러분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이렇게 대형 마트에 가시면 어디에서 카트를 빼시나요? 네, 물론 카트 보관소에서 빼시겠죠. 근데 이 김승호 회장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난 뒤에 주차장 구석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카트를 끌고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슈퍼마켓을 운영했을 때 이 쇼핑카트 때문에 매년 2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었대요. 고객들이 카트를 집으로 끌고 가거나 주차장 구석에 처박아 놓고 가버렸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본인이 고객으로 장을 보러 가도 이 쇼핑카트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식은 지극히 사랑하면서 남의 자식에게는 매몰차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돈은 엄청 아끼고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금이나 세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무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겁게는 공공기물이나 물품을 함부로 쓰고 파손까지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죠. 가볍게는 친구가 밥을 사는 차례에는 비싼 것을 시키고 회식 자리에 가서 굳이 많이 먹지 않은 술들을 많이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야 하듯이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상대방의 돈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3가지 내용을 뽑아서 돈에 대해서 집중해 보았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영적 각성만큼이나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다. 방치하거나 무시하면 현실의 돈 역시 나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기 때문이다. 돈을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두렵다고 피하면 그 피해가 나와 내 가족,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며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돈 하는 것도 지양해야겠지만 이렇게 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피하거나 두렵거나 꺼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